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제가 영웅이 되기 위한 성장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이다.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고, 파트 1으로 저희가 서양 고전의 아버지 호메로스, 호메로스는 사실은 서양 모든 정신사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인데,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고대의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면 절반은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트로이 전쟁의 어떤 영웅의 이야기, 거기서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 그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이야기,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다룬 이 일리아스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메로스가 누구냐 했을 때 영어 속담에 even homo knows 이런 말이 있죠. 심지어 호모도 졸 때가 있다. 이 말은 이제 가장 우리식으로 바꾸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만큼 이 호메로스라는 인간은 완전한 인간, 어떤 천재적 인간으로 불리우는데, 가히 저도 호메로스를 어렸을 때부터 깊이 있게 연구한 건 아니고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름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여러분들과 이걸 나누기 위해서 저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몇 번 더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천재적이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PPT에 보면은 호메로스의 신격화해서 호메로스가 최고의 어떤 문학의 시성 중에 최고의 위치에 신전 앞에 있으면서 마치 대관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림. 또 이제 4대 시성이라 그러죠.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 괴테, 단테,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또 영국, 독일 문호 한 명씩에다가 이제 그 모든 원류 그리스의 호메로스.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가 리라를 치면서 이렇게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낭송하고 있었겠죠. 그거를 듣는 상상화지만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 4대 시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메로스와 단테, 역사적 순서로 하면은 셰익스피어, 괴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단테라는 사람은 호메로스를 언제 언급을 하냐면은 신곡의 첫 번째가 이제 지옥편이잖아요. 그 지옥편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상층부에 있는 지옥, 저와 여러분들이 림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옥에 이 호메로스가 있다라고 묘사하는데, 호메로스를 지옥에? 여러분 이렇게 의문시할 수 있지만은 첫 번째 지옥은 고통이 없는, 저주를 받지 않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같으면 이제 이순신 같은 사람이죠. 이순신 너 지옥 가냐?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아주 상투적으로 질문하는데, 호메로스는 그리스도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해서 천국을 가진 못하지만, 이제 중세 교회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다른 인물들과 더불어서 이제 림보에 있죠. 왜냐하면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래서 여기 플라톤 같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당연히 그런 데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호메로스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서양 고전은 호메로스에서부터 출발한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열왕기상 정도, 열왕기하 정도에 해당하는 시대예요. 이 호메로스가 살았던 시대는. 그리고 이제 사실 트로이 전쟁의 시대는 우리의 사사기, 성경의 사사 시대와 같이 굉장히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 트로이 전쟁이라는 소재 자체가 그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하여튼 인문학을 전공하고 한 30여 년 인문학적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앞에서부터 좀 지식을 알지 못하면 뒤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 즉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요, 이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거나 구멍이 뚫려 있으면 고기들 잡아 올려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저희 서양고전관통 4권 책 거의 다 소유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렵냐면 1권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은 책을 읽지 마시고 강의로만 우선 익숙해지시고 4권, 3권 이 부분들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1권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앞부분이 조금 어렵고 생소해도 이 부분을 좀 여러 번 들어주시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뒷부분에 건질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 뭐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봐도요. 그 성경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구약 풍성한 지식들을 알 때, 또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가 신약을 구약의 배경이나 제2성전기 배경으로 읽는 그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배경과 제2성전기 문서들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을 읽었을 때 조금 더 풍성하게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서양 고전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호메로스를 인용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은 이제 아버지 햄릿이 암살을 당하고 아들 햄릿이 이제 아버지 햄릿의 유령을 만나면서 복수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햄릿 왕자는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삼촌 클로디우스 앞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을 할 때 이 일리아스를 비롯한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가지고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을 죽인 파리스의 복수를 아킬레우스의 아들인 네옵톨레모스가 이렇게 갚는 이런 그 대목을 연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복수, 용서하면은 요셉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복수하면은 또 아킬레우스의 아들의 복수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한 800년쯤 후에 쓰여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차용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또 1500년쯤 뒤, 1600년쯤 뒤에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차용하고, 그럼 뭐 제가 사실은 이 부분만 따로 만약에 서양 고전이 누가 누굴 인용하고 그걸 또 누가 인용하고 또 호메로스를 인용한 사람들의 어떤 예를 열거하면은 그걸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양 고전에서 이 호메로스의 역할이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괴테, 그 젊은 괴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파우스트의 저자인 괴테는 이제 노년의 괴테예요. 이 파우스트라는 거는 거의 죽기 직전에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독일의 시성 괴테가 젊었을 때 스타덤에 오르게 된 작품은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이죠. 좀 생소한 이야기들이더라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접하면 굉장히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하여튼 이 베르테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다가 죽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수많은 유럽인들에게 일으켰고, 그 다음에 동반해서 베르테르를 따라 죽는, 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대단한 작품이에요. 뭐 좋은 작품이라고 꼭 봐야 되는가? 어쨌든 그 뒤에 많은 사람이 따라서 죽었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 일기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종종 호메로스를 읽는 장면이 나와요. 뭐 나는 일찌감치 일출과 함께 집을 나와 호메로스를 읽는다.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를 읽는다고 했을 때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곳 언덕에서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나는 호메로스를 펴들고 오디세우스가 훌륭한 양치기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 황홀한 노래를 읽었다. 오디세우스가 양치기들에게 대접을 받는 장면은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이제 호메로스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인용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호메로스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메로스는 적어도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처럼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알아야만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이 율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호메로스는 창세기나 모세오경 정도에 해당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서양 고전의 시작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서양 정신과 모든 원류의 시작인 이 24권의 대서사시는요 15,000행 정도인데, 이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것이 전부 다 운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악기에 맞춰서 이거를 노래 부르는 형식으로 했죠. 왜 그러냐면
문자를 사람들이 많이 몰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외워서 암송해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암송하려면은 우리가 옛날에 시조가 다 4434, 3434, 그 다음에 3543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다 일정한 운율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율을 갖춘 행으로 15,000행 이상. 근데 그것이 너무나 문학적이나 작품성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찰을 깊이 집어넣었다는 면에서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트로이 전쟁 이야기인데 일리아스냐 하면, 트로이라는 지명이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일리온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도시들은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별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야기라는 전미어가 붙어서 일리온에 대한 이야기, 일리아스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은 이제 10년 동안의 전쟁 이야기인데, 우리가 설교라는 것도 결국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정한 플롯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은 이 10년 전쟁 중에서 일리아스는 가장 마지막 해 그 10년째의 결정적인 전투 한 장면을 다루고 있고요. 그 10년 차에 50일 정도만 다루는데, 그 50일 정도 중에서도 사실은 24권 중에 19권, 그러니까 가장 앞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 끝나고 장례식 하는 이야기를 빼면 중간에 19권은 4일간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각 인물들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묘사들,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계속 죄를 반복할까? 왜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않을까? 왜 굉장히 성령 충만한 다음에 차에 가다가 말 한마디에 싸울까? 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성격, 또 나와 다른 성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심리 묘사를 읽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심지어는 나조차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측면. 아마 이런 심리 묘사와 그 다음에 그 장면들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인물들 간에. 근데 우리가 한쪽 편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런 작품들 안에서는 양쪽에서 서로 일어나는 갈등을 묘사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네, 상대편도 이해가 되네, 내 측면도 전부가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너무나 뛰어나게 아름다운 단어로 설명할 때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의 벽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고 작품 자체의 어떤 구성이나 플롯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못 읽냐 하면, 바로 이제 역사적 간격 때문에 우리가 인물이나 도시의 이름이나 지리적 배경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경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